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공무원이 막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드렸었는데 한번 쭉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블로그에 글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영상으로도 한번 같이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런 게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보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공무원이 지금 내가 공무원이야. 자, 그런 경우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나는 당장 옷을 벗어야 돼. 당연 퇴직 사유예요. 자, 그런데 그거랑은 별개로 어쨌든 징계 절차는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직 공무원은 아닌데 나는 공무원이 하고 싶어. 나는 임용고시를 쳐가지고 교사가 되고 싶어. 혹은 내가 공무원 고시를 쳐가지고 내가 이제 공무원이 되고 싶어.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 예비 공무원이야. 아니면은 나는 지금 대학생이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을 할 거야. 내 꿈은 공무원이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임용 결격 사유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부분이 상당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조문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복잡해서 한번 싹 다 새벽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겁나 빡세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봐야 되고요. 이걸 말로만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조문 자체가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에 관련된 조문을 거의 다 쓸어서 모아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보면 그래도 좀 이해하시는 게 편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법조인들도 헷갈려하고 법조인들도 이거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케이스가 뭔데 나도 이런 거에 해당됩니까? 라고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당연퇴직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퇴직 사유에는 국가공무원법의 이제 결격 사유 중에서 몇 개가 빠지고, 그러니까 아예 공무원을 지원할 때는 피성년 후견인이면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공무원 결격 사유, 내가 공무원인데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는 또 아니에요. 희한하죠. 그런 식으로 뭐가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2호부터 6호까지, 제6호의 2부터 제6호의 4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퇴직 사유가 조금 더 작은 것 같다. 이미 공무원이 됐는데 이걸 옷 벗게 하는 거가 공무원이 아닌 애를 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좁혀놓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아예 모든 걸 다 뺏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퇴직 사유에는 이렇게 제33조 2호부터 6호까지, 6호의 2부터 6호의 4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한정이 돼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성범죄에 관한 부분을 본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 중에서 제6호의 3 그리고 제6호의 4 부분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6호의 3 부분을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성폭력 범죄,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보호 관한 법률 74조 1항 2호 3호에 규정된 죄, 그 다음에 스토킹 처벌법의 스토킹 범죄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일단 성폭력 범죄 부분만 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어떻게 돼 있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이게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용 결격이래요. 임용을 할 수가 없대요. 자,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어, 성범죄로. 자, 이거 제6호의 3 부분은 뭐냐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6호의 4를 보면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성범죄를 저지르면은 이라고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벌금 100만 원, 요거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는 100만 원 이상이면 안 돼. 그러니까 100만 원 미치면은 그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얼마든지 간에 벌금 선고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형을 어떤 형이든지 간에 선고를 받아가지고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벌금 100만 원이라는 허들이 없어. 너는 그냥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또 여기서 또 빡센 게 뭐냐면 이렇게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자,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벌금을 10만 원을 받든 뭐 20만 원을 받든 어쨌든 넌 안 되는데 거기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 20년 동안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못 한다는 거겠죠? 사실상 못한다. 너는 다른 길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확정되고 3년 동안 못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확정되고 20년 동안이나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100만 원이냐 아니냐의 허들도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고요. 결격사유 똑같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적시를 해놓는 게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형을 선고받아가지고 그 형이 확정되면 안 돼. 너 그냥 당장 옷 벗고 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똑같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국가공무원법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벌금 얼마든지 간에 네가 어쨌든 형을 유죄의 어떤 형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넌 그냥 아웃이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의 허들이 있더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얘기하는 성폭력 범죄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강간, 뭐 그런 게 다 붙은 거지. 뭐 친족 강간, 뭐 특수 강간, 뭐 이런 거 다 뭐 당간상해, 뭐 이런 거 다 붙고 그게 이제 강간이 강제추행으로 대체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13세 미만에 대한 뭐 강간, 강제추행도 마찬가지고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강간살인, 강간치상 뭐 이런 것도 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성폭력 처벌법에만 나와 있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이게 성범죄로 문제가 되는 것들 뭐가 있느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뭐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를 뭐 만졌다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뭐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 같은 게 있는데 뭐 이제 옆 칸에서 뭔가 훔쳐본다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범죄죠. 그 다음에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잘못 알려진 케이스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도 이거에 해당을 한다. 요거에 대해서도 따로 또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리든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 다음에 허위 영상물 등 반포, 그러니까 딥페이크 영상물 만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촬영물 편집 등을 위한 이용한 협박 강요, 딥페이크로 생성한 어떤 영상물 혹은 내가 몰카로 찍은 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가지고 찍은 불법 촬영물 같은 걸 가지고 얘를 협박을 하는 거야. 자,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이거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몇 가지 혐의가 조금 추가가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 보면은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뭐 구입, 소지, 시청 이런 사람들도 다 너 성범죄 유죄 아웃 이렇게 된다는 거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너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너 이거 유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거나 하는 것도 너 그냥 아웃. 어쨌든 성착취물에 관한 거는 다 아웃이다. 100만 원 이런 거 없다. 이런 거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니까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성범죄에 딱히 들어가지는 않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런 것도 이제 아청법상의 성범죄에 들어가서 너 아웃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얘네들한테 막 단톡방에 막 얘기하고 야 너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너 그냥 아웃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성범죄 제가 이거 쭉 찾아보면서 느낀 게 진짜 많기도 많다. 종류도 많고 이 중에 제가 안 해본 사건도 있거든요. 여튼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게 참 쉽지가 않고, 어떤 사안이 정말로 이렇게 벌금 100만 원의 허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100만 원 아니어도 그냥 유죄만 나오기만 하면 어떠한 형이 그냥 확정되기만 해도 그냥 아웃인지는
전체적인 조문을 이렇게 쭉 찾아보지 않으면 바로 알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길잡이 역할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같이 걸어가야지 아니면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선처를 받겠다. 자, 내가 무죄 주장을 하거나 내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다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합의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시면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